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룸이라고 칭하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축법을 위반한 다가구 주택이라면 사후 과세관청의 현장 확인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부인하는 사례가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현장 확인을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판정되면 전체를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고 1호만 비과세가 적용되어 나머지 세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매도 시 주의해야 할 내용과 비과세가 부인되는 다가구주택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1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2탄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주택의 경우 20%, 3주택의 경우 30%의 추가세율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 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단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이 가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10채, 아니 좀 더 써볼까요? 2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양도하려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일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일 현재의 의미는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만일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서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말하는 다주택자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어 다주택자의 개념, 즉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수 판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 대상 주택수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소유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주택이 소재한 지역과 기준시가 금액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따져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양도하는 주택과 보유 중인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 조문의 의미는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지역기준과 금액기준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먼저 지역을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와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나 세종시의 읍면지역을 지방 중소도시와 함께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편의상 이를 A지역과 B지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지역 소재주택은 기준시가 불문하고 모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B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며 조합원 입주권과는 달리 주택 분양권은 그동안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과 분양권의 중과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가는 조합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종전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단하고 분양권은 옵션 가격을 제외한 분양계약 당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금액 기준을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면지역, 지방의 중소도시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억 원 이하의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A지역,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소재하는 조합 입주권, 분양권은 금액 불문하고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이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타 지역의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7억 원의 다가구 주택과 기준시가 5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전체 금액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을 전체 면적 대비 가구별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대 과세관청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기타 지역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해서 판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 중인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는 가구별, 면적별로 안분해서 각 호실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기준시가 금액을 안분하게 되고 각 호실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도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가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과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 주의를 요하는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는 본인 명의만의 주택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아래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다른 세대원이 한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각자 지분별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엄연히 다른 규정입니다.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뿐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정 절차와 좀 더 세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